여러분, 오마하의 현자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연례 주주총회가 온라인으로 코로나 덕분에 열렸는데 거기서 세계 최대 투자가이자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어떤 얘기들을 담았는지 오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군요 클레어입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 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다들 엄청 걱정하시고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유엔과 맥킨지 보고서 이후에 계속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담은 기사들이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그 유명하신 워런 버핏이 자신의 주식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사이트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클레어의 잘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창업 이래 가장 큰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1분기에만 약 60조 5,843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워런 버핏이 내놓은 어떤 전망에 대해서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어떻게든 시장이 돌아올 것이다. 미국은 사도 된다. 이런 류의 긍정적인 전망들을 헤드라인으로 다 썼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워런 버핏's optimistic, pessimistic, no realistic. 워런 버핏은 낙관주의자인가? 비관주의자인가? 아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지금까지는 단기간이 아니고 몇십 년을 내다보는 되게 명쾌하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 경제 전망들을 내놨는데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계속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화법을 썼다고 해요. 언제 이게 좋아질 것 같냐, 언제 이게 나아질 것 같냐, 이런 표현, 이런 질문에 I don't know. 얼마나 더 심각해질 것 같냐, I don't know. 그래서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어떤 것도 미국을 막을 수는 없죠. 그래서 You can bet on America. 당신은 미국에 의지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미국을 계속 신뢰해도 됩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좀 복잡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달러, 기축통화인 달러의 파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 세계의 실물 경제 흐름을 달러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러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기축통화인 달러나 엔 같은 경우. 그런데 엔보다는 당연히 달러 쪽에, 미국 통화인 달러 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 정부가 그 정부 지원금으로 200조 가량을 찍어내도 안 망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기축통화라서 달러는 늘 수요가 있거든요. 달러가 경기가 안 좋을수록 주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달러 원화 대비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나라는 돈을 찍어내고 싶어도 이미 그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브라질 통화가 많이 풀려서 빚을 더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짜 미국은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종이 지폐를 더 찍어내면 되니까 망할 확률도 없고 정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날은 오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감은, 이 자신감의 근거는 기축통화인 달러 때문이겠죠. 그런데 많은 언론사에서 버핏이 했던 이 선언 같은 말을 장밋빛 전망처럼 이렇게 달았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경제 흐름에 대해서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전망을 하지만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지갑을 털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의 지갑이 뭘 얘기했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모든 항공사 주식을 다 매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델타,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유나이티드 항공의 주식이 거의 7조 원 가량인데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매도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아무것도 안 샀다고 합니다. 왜? 매력적인 투자처가 없어서.
말인즉슨 주식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상식이잖아요. 매력적이지 않다는 말은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워런 버핏이 봤을 때는 아직도 불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항공주로 다 팔아치웠어요. 코로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백신 개발 이전에는 코로나가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입을 타격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망하진 않겠지만 한국이 망하지 않은 것처럼 망하진 않겠지만 이게 쉽사리 경기가 다시 경기 흐름이 올라올 것이라고는 전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상반되는 전망을 내놨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매체에서 모건 스탠리의 전망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올해 2분기에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 7.5%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쳤다는 거죠. 바닥을 치고 반등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대공황 때보다는 훨씬 빨리 회복을 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악재는 내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문제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대공황 때보다는 금융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게 대공황 때보다는 훨씬 빨리 반등을 할 거다. 그래서 세계 경기 침체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데 전 세계는 4분기, 그러니까 12개월, 그리고 선진국 자체로 보면 8분기, 2년 정도, 대공황 때는 각각 6분기, 14분기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때보다 더 빨리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쯤 되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삶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어딘가에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포스트 코로나, 프로미싱 인더스트리, 프로미싱 비즈니스 이렇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원격 근무하시는 분,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의무화처럼 돼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도 집에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보편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뱅킹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의 물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식료품을 비대면으로 갖다 주는 거, 이런 유통 쪽. 이게 다 상식적으로 다 옳은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행사장에서 이제 영어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일이 끊긴 지가 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해서 성우 작업을 보내는데 성우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한참 심해질 시기에는 국내 플랫폼에서는 아예 일이 없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조금씩 일이 끊기다가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가 한 3월 넘어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다시 성우 일이 들어왔는데 정말 그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한국이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서부터 저한테 들어온 일감이 죄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대면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 그리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IT 인프라를 홍보하는 회사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웹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네이버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 최대 수혜자라고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 모든 활동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로켓 배송도 그렇고요. 전년 대비 25% 이상 상승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저한테 들어오는 일도 그런 거더라고요. IT 인프라,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홍보하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드웨어도 있잖아요. 이게 회선이 깔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만 스트리밍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쪽 기업들만 살아남아서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런 쪽으로 이제 통역 같은 것도 저는 이제 IT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IT 쪽 이런 블록체인이라든지 블록체인까지 포함해서 IT 인프라, 비대면 서비스 이런 쪽을 구축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업계 용어라든지 그런 쪽 비즈니스의 스트럭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두면 나한테도 일적인 기회가 올 거라고 이제 아는 지인분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고는 통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IT 플랫폼이나 웹 서비스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쪽 업계에 이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번 위기가 정말 큰 기회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관심이 있다가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앞으로 이 분야만 살아남는다는 전제하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들이 코딩을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관심을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쓰는 것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만 생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앞으로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환기를 하고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코멘트, 의견들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bye!